자, 검찰 선진화법 드디어 법사위 통과됐습니다. 이 법안 자체가 과연 개혁이냐 아니냐, 원한대로 왜 가지 않느냐, 이런 여러 가지 불만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는 건 사실입니다만, 그래도 저는 한 걸음 전진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어떻게 달려왔는지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선일보 검수완박 민주 한반 법사위 강행 처리, 부정적인 분위기를 내포하고 있는 그런 헤드라인이죠. 자, 민주당 야 반발 속 검수완박 법사위 심야 처리, 본회의 끝장대치 예고. 박주민 의원이 서울시장 출마를 포기하면서까지 검찰 선진화법을 통과시키는데 집중을 했습니다. 박주민 의원 진짜 우리의 소중한, 대한민국의 소중한 자산이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자, 보시면 이게 어제 심야에 이제 대치하고 있는 그 사진인데, 여기에 김진표 의원이 눈에 보입니다. 제가 이 사진을 가지고 온 이유는 이분 때문이에요. 자, 이번에 검찰 선진화법 통과에 앞장섰고 찬성했다, 이거를 어필을 할 수 있겠죠. 김진표 의원님 너무 잘하셨다. 일단 칭찬 먼저 칭찬 드리고, 하지만 국회의장은 아니다. 요 얘기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사진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궁금한 게 또 있을 겁니다. 이번 검찰 선진화법, 중재안을 중심으로 만들어낸 이 검찰 선진화법이 과연 개혁이냐, 이거 원한대로 갔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답답해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저는 일단 한 걸음 전진한 것으로 만족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것도 분석을 아주 잘하는 김두일 님이 역시나 또 분석을 해주셨어요. 김두일 님의 분석을 좀 보면서 이번 법안이 좋은지 나쁜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죠. 자, 오늘 법사위 통과한 검찰 선진화 법안의 내용부터 정리를 합니다. 4대 범죄는 검찰 직접 수사에서 제외한다. 단 경찰과 공수처 공무원의 비리는 검찰이 직접 수사한다. 따라서 검수완박이라는 용어는 틀린 말이다. 이 법안의 유예기간은 4개월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5월 4일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해당 법안을 공표하면 9월 5일부터 실행되는 것이다. 단 선거 범죄는 12월 31일까지 유예기간을 3개월 추가로 늘렸다. 그 이유는 정의당이 조정안을 냈고 박홍근이 이를 받은 것이다. 대신 정의당은 관련 법안 처리에 협조하기로 했으니 필리버스터 없이 한 방에 갈 수 있다면 아주 잘한 협상이다. 정의당 입장에서는 검찰개혁 반대 당론에서 막바지 숟가락 얹고 체면도 세웠으니 이번에도 나름 장사 잘한 것이다. 내가 가장 인상적으로 본 대목인데, 별건 수사 금지에 대한 부분이 분명하게 명문화되었다. 별건 수사는 검찰 수사권의 핵심 무기인데 이것을 못하게 막는다는 것은 대단히 의미 있는 조치라고 할 수 있다. 동일한 검사가 동일한 사건의 수사와 기소를 동시에 할 수 없도록 했다. 그 이유는 남아있는 경제범죄와 부패범죄의 수사권 남용을 막고 기소 독점권에 대한 일종의 제동장치인 셈이다. 가령 윤석열의 명령을 받은 고용권처럼 정경심 교수의 수사를 직접 진두지휘한 검사가 기소까지 직접 하는 경우는 앞으로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다. 고용권은 최강욱도 기소한 검사다. 또한 전관 비리를 해먹는 것도 수사검사와 기소검사가 다르면 아무래도 단계가 하나 늘어나니 더 복잡해지고, 이는 예방에도 도움이 된다. 대형 로펌들 입장에서는 비용은 늘어나고 관리는 더 까다로워진다. 남아있는 검찰의 2대 범죄 수사권의 경우도 소속검사, 수사공무원, 파견공무원 등의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도록 했다. 이는 국회가 검찰의 수사권 남용을 앞으로도 감시하겠다는 취지다. 결론적으로 오늘 법사위를 통과한 검찰 선진화 법안은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당히 의미가 있는 내용이 많다. 개인적으로 70점짜리 법안이라고 했는데 80점으로 점수를 상향해서 주고 싶다. 이제 라스트 빌런 박병석만 남았다. 현재까지 그가 보여준 모습은 어벤져스를 박살낸 타노스에 비견할 만하다. 다만 본인이 중재한 법안의 처리인이 반대할 명분은 없다고 본다. 자, 김두일님은 80점 점수를 주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디테일에서 많은 부분을 좀 챙겼다고 느껴져요. 어떤 부분이 있냐면 별건 수사를 못하도록 콕 집어서 명문화 시킨 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다고 안 할 놈들은 아니지만 귀찮아지는 거죠. 거기다가 기소검사와 수사검사를 분리시키겠다. 이것도 맘먹으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을 수도 있으나 귀찮아진 겁니다. 점점 복잡하게 만들어 놔서 남용을 어쨌든 조금이나마 줄일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했다. 여기에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결국 한 걸음 앞으로 전진했다는 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다라는 거죠. 이 법안의 내용에 대해서 김두일님이 잘 정리를 해주셨고 의미도 대체적으로 저와 비슷하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80점까지 주고 싶지는 않습니다. 아주 치명적인 약점이 있는 법안이에요. 그게 뭐냐면 중수청이 출범하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6개월 동안 법안을 만들고 출범을 한 다음에 1년 동안 이 조직을 만든다. 1년 6개월 뒤에 중수청은 출범하고 그때 검찰의 수사권이 폐지된다라는 게 이 법안의 핵심인데 이게 가장 문제라는 겁니다. 날짜를 명시했어도 질질 끌었을 때 이걸 어떻게 한다라는 문구가 없기 때문에 이건 쉽지 않을 겁니다. 또다시 윤석열 정부 내 이 전쟁은 계속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은 통과되는 것이 옳다라는 거죠. 자,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중수청을 만드는 법안, 이게 이제 준비가 될 텐데 6개월 동안 이게 준비가 될 텐데 만들어서 올려도 윤석열은 거부권을 행사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완전 물 건너 간 것이냐라고 한다면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확률은 매우 높지만 그렇게 된다면 여론은 더 악화될 겁니다. 그리고 이 악화되는 여론을 무마시키기 위해서 검찰은 재벌들이나 정치권의 인사들을 잡아넣는데 혈안이 돼 있을 겁니다. 국민들에게 뭔가 감동을 주고 와, 검찰이 진짜 잘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보여줘야만 하거든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큰 사건을 만들어낼 확률이 매우 높다. 큰 사건. 예를 들면 삼성, SK 이런 초대형 재벌 총수들을 잡아넣는 이런 사건을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정치권. 그건 문재인, 이재명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검찰 아니면 이런 거물들을 잡아넣을 수 있겠느냐? 이런 여론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법사위를 통과를 했고 이제 박병석 의장이 상정시켜주는 것만 남았어요. 자, 순순히 상정시켜줄 거냐? 저는 그렇지 않을 거라고 예상합니다. 국민의힘이 반대를 한다라는 논리로 쉽게 넘겨주진 않을 겁니다. 하지만 그래도 넘겨줄 거다. 일단은 박병석이 그냥 오케이 해주진 않을 거예요. 모양새가 중요하기 때문에 국민의힘이 저렇게 반대하니까 시간을 좀 끌기는 할 겁니다. 하지만 결국은 상정시킨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진짜 만약에 이것마저도 상정을 안 시킨다라고 한다면 이건 진짜 대역죄인이 되는 거겠죠. 자, 이 정도면 이 법안이 어떤 법안이고 어떤 의미가 있고 이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간단하게 좀 짚어봤습니다. 좀 이해가 잘 됐는지 모르겠어요.